세금 뭐 한 3천만 원 내고 1천만 원대로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를 비용 처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5월달, 6월달 종합소득세 이슈가 좀 끝났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좀 절세편을 준비해볼까? 어떤 업종이 절세하는 데 좀 취약했나? 이런 거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학원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학원 원장님들 그리고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이 비용이 없기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절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원의 원장님들의 세금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학원은 면세사업자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이제 안 낸다는 뜻이겠죠?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교육 용역 서비스인데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은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공부방 하시는 분들, 문제집 이렇게 도매로 사셔가지고 학생들 가르쳐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면세 사업자로 안 나오신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육 면세가 아니고 인적 용역 면세로도 가능하니까. 인적 용역 면세가 뭐냐면 내가 단신의 몸으로 누군가한테 인적 용역을 제공한다. 이것도 사실 면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용역에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시발점이다.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요것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간이가세자도 세금 많이 안 나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간이가세자도 요즘은 세법 규정이 바뀌어서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내가 교재를 사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한다. 이러면 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을 잘 처리하자. 학원은 제가 면세사업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처음에 딱 개업을 하면은 공사를 해요. 학원들 비품, 뭐 인테리어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사비를 2억을 투자를 했대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면 부가세를 따로 달래요. 그러면 2억 2천을 줘야겠죠? 근데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예요. 그 2천만 원 환급을 못 받잖아요. 이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학원 원장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케이스, 그냥 계좌이체로 줄 테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주지 마세요. 그냥 2억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억 세금계산서 못 받았으니까, 적격증빙 수치가 안 됐으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되냐? 이거 되거든요. 적격증빙을 누락했어도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은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 중에 말씀드렸죠. 계좌이체 하신대요. 그리고 공사한 경우에 공사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매칭이 돼요. 객관적인 증빙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돼요. 이거를 비용 처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처음에 딱 자산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첫 해에 45.1%가 비용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남은 금액의 45.1%가, 그 또 다음에는 45.1%, 계속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데 첫 해만 보세요. 첫 해 벌써 9천만 원 정도가 비용 처리가 되죠. 있고 없고의 차이 좀 체감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뭐 좀 금액 단위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2억이 아니어도 몇 천만 원대 공사였어도 이거는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된다. 객관적인 지출 내용만 있으면 이런 공사비, 비품 구매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탈세거든요. 매출이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따발로 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진짜 현금으로 CD기에서 돈 뽑아서 달라. 그러면 이 CD기를 출금하는 행위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계좌 이체라도 해두시고 상대방의 계좌 내역이라도 좀 챙겨주셔야 우리가 이걸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 잘하자. 꼭 이번에 6월달 성실 신고하다 보면은 통장 뒤져보면은 인건비 신고 누락한 경우 너무 많아요. 강사분들, 또 학원은 크다 보면은 외부에서 파출 들어오시죠? 파출 들어오신 그 우리 평소 이모님들한테 나가는 것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거 인건비 신고해야 돼요. 요즘은 사람을 불러서 인건비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인건비 신고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이제 고용이 됐어요. 고용이 됐으면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고정된 급여,
그리고 학생에 따른 인센이 없는 그런 월급을 주는 강사님들이라면은 4대 보험을 드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분한테 이 클래스를 담당해 주세요. 뭐 고정된 출근 시간이 없어요. 그 클래스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거에 수익 금액 안분합시다. 유명하신 강사님들은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는 프리랜서예요. 전자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비용 처리하신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린 프리랜서 형태로 이제 고용을 하신 분들은 이제 용역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시고 프리랜서 형태로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또 팁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어떤 형태를 가져가냐면 프리랜서 형태로 인건비 처리하는 걸 선호하세요. 왜냐? 인건비 처리 방식이 간단해요. 그리고 4대 보험을 들면은 회사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 회사 부담분을 내는 게 아깝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로 막 신고를 해요. 매달 200씩, 300씩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도 그냥 프리랜서 신고를 해요. 세법상 비용 처리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고용노동부 쫓아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요즘에 요건에 맞다면 프리랜서 신고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직원으로 고용한 이런 강사분들은 4대 보험 신고하는 거 안전하게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잖아요. 일단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내줘야 되는, 그 근로자분의 절반을 내줘야 되는 그 부담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또 종합소득세 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게 붙어요. 대부분 강사님들 청년이거든요. 수도권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1,100만 원씩 3년을 빼준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많이 붙어요. 내가 내야 될 종합소득세가 팍팍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용을 늘려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프리랜서 신고만 정답은 아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타 절세 팁. 가족 인건비도 신고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아는 그 기장처 원장님은 운전을 남편분이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픽업을. 네, 해야 돼요. 급여 신고하시면 비용 처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 누락을 방지하자. 학원은 매출 누락하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요. 왜냐? 연말에 가면은 우리 학원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육비용 수준 끊어주세요. 왜냐? 연말정산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로도 오픈이 많이 되고, 그리고 학원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출 누락했어요. 그냥 현금 받고 그냥 짭짭했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과태료로 맞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국세청이 사업용 계좌를 찾아서 뒤져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 누락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좌나 카드도 잘 등록하시고요. 학원이 영세할 때 사업용 계좌 신고하는 거 누락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초창기 하시는 게 좋아요. 학원은 연매출 7,500만 넘어가도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필수거든요. 사업 개시 당시에 안 해놓으면 누락해서 나중에 복식장부로 돌아가는 순간에 빵! 가산세 맞는 경우도 많아요. 계좌 꼭 잘 등록해 주시고요. 각종 자동이체 같은 것도 사업용 카드로 잘 등록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학원의 정수기, 학원의 공기청정기 굉장히 많거든요. 카드가 아니고 계좌로 걸려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건 누락 많이 되거든요. 그 사업용 카드로 잘 등록해 놓자. 네, 각종 자동이체. 참고로 원장님 핸드폰 비용도 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비용 처리 다 할 수 있어요. 요거 등록 안 하신 분도 아직도 너무 많아요. 노란우산공제. 원장님도 이거 노란우산공제만 잘 등록을 해놔도 세금 많이 줄거든요. 근데도 내가 세금이 계속 많이 나온다. 그러면 퇴직연금저축, 연금계좌저축 이런 거를 추가로 금융상품을 가입해두는 것만 해도 내가 1년에 납부하는 세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상품, 원금 손해볼 일 전혀 없고요. 이자도 붙고 세금도 줄어요. 예,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매출이 커지면 법인 전환도 꼭 고려해보자. 학원은 5억이 넘어가면 성실이에요. 성실신고라고 무조건 법인 전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은 학원은 매출이 찍히면 비용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월세, 관리비, 그리고 뭐 인건비 요 정도가 대부분의 지출이에요. 근데 매출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걸 일종의 고정비라 하죠. 고정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출이 계속 커져버리면 나한테 남는 마진이 계속 커져요. 이러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연결돼서 4대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겠죠. 5억 넘어가고 세금이 막 진짜 몇 천만 원씩 나오기 시작해요. 법인 전환 하셔야 돼요. 법인 전환만 해도 세금 진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 6월달, 5월달에 세금 많이 내신 원장님들은 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상담 꼭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학원 원장님들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아까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5월달, 6월달에 4대 보험 직원 좀 고용 좀 해놓으시지. 미리 좀 세팅 좀 해놓지. 그러면은 세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줄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 중간에 컨설팅 잘해서 법인 전환을 했으면은 이거 세금 한 3,000만 원 내고 1,00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었는데 1,000만 원 이하로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다 얘기 못한 거 너무 많아요. 학원 원장님들마다도 케이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로뎀 세무법인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이제 원장님들 편에 이어서 우리 학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강사님들 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 다음 편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